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본대는 단지 내 상가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약 한 5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네요.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제가 오늘은 본대는 단지 내 상가를 보러 왔습니다. 초보자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단지 내 상가라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제가 단지 내 상가로 말하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여기 상가입니다. 이렇게 초보자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상가 중에 하나가 바로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의 장점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 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 상가를 볼 때에는 어떠한 업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알만한 프랜차이즈의 업종이 있나? 하면은 나쁘지 않다 라고 되는 거겠죠. 자, 여기도 딱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롯데리아일 거예요. 롯데리아. 자, 피자에 우리 데브라는 피자 헛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업종을 딱 보면서 어떠한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겁니다. 이번 거는요, 공매로 나왔습니다. 공매 물건지에 나온 물건 한번 보러 가시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가는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은행 이 큰 상가가 공매로 나왔거든요. 자, 여기 상가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상가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보면은 저 사거리가 있죠. 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업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는 굉장히 장점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배우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단지 내에서만 약 한 4천 가구 이상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상가는 약 90평 정도 나와 있습니다. 90평. 이 상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많은 초보자분들은 딱 보고 나서 90평 내가 뭘 넣으면 좋을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저같이 상가 투자 해보신 분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꾸며질까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단지 내 상가는 90평을 쓰는 업종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고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90평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나누면은 길은 어떻게 만들어? 입구는 어떻게 만들어? 할 수 있거든요. 자, 입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금 들어가는 문 하나 있고, 자, 여기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입구를 여기를 내면은 사람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입구를 안 만들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돈을 좀 들여서라도 통유리로 싹 씌울 것 같아요. 밖에서 가시적으로 보이게. 그래야지만 임차인들이 장사를 할 때에도 더 많은 좋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게 뚫어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이 뚫어지는지 안 뚫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건물의 반대쪽이나 아니면은 주변 건물들에 가서 보면은 여기가 뚫어지는지 안 뚫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볼게요. 저기 안경점 보이시죠? 안경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뚫은 것 같긴 하거든요. 느낌이 딱 봐도 뚫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뚫어놨잖아요. 이렇게 이 문을 뚫어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쪽에 가보면은 돼요. 이렇게. 근데 반대쪽도 뚫어놓은 게 없어. 그러면 어차피 이 같은 건물이잖아요. 반대로 가보는 거예요. 여기 뚫렸나? 하고 보는 거죠. 이렇게 뚫려있죠. 이렇게 유리로 뚫려있죠. 반대편이랑 똑같죠. 두드려봐도 똑같죠. 그럼 여기를 뚫을 수 있다 없다? 뚫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크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만들면은 더 좋은 상가를 건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위치가 여기에요. 우리 위치가 여기 있죠. 물건지 여기 있는데 이쪽 부분에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은지 작은지에 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앞에 보면 유동인구가 그래도 적지 않거든요. 오전 12시 반, 지금 시간이 오전 12시 30분인데요 12시 30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작게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지금 저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김밥집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찬 가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파리바게트도 있네요. 파리바게트. 제 생각에는 저 위치에는 뚜레쥬르도 좋을 것 같고 베스킨라빈스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업종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여기 다행인 거는 여기서 단절된 게 아니고 여기 그래도 되게 좋네요. 보니까 괜찮은 업종들이 계속 들어오긴 하네요. 이렇게 딱 봤을 때 1층에 공실이 많이 있으면 불안하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1층에 대한 공실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경기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적진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가서 선포 한번 더 팔아보고 부동산에 대해 의견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한 번 더 이 물건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갔다 온 물건은 온비드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온비드, 공매,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녹색 창에 온비드를 칩니다. 온비드 들어가죠. 물건 검색. 제가 오늘 다녀온 거는 한산시 단원구 손부동 1086. 거래 가격은 27억. 몇 평이냐 하면은 우리가 볼 것은 전용 면적을 봐야겠죠.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인지 볼게요. 6.54 곱하기 0.3025를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92.7평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수정 한양 아파트, 공작 한양 아파트에 붙어 있는 요 위치. 여기 영상에 보셨죠? 여기를 다녀왔어요. 여기를.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간판 자리거든요. 간판 자리. 간판이 길게 잘 되어 있으면은 임차인들이 좋아하고요. 간판이 없으면 임차인들이 싫어해요. 왜? 문패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옛날 지도를 보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갔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색으로. 그래서 누가 썼던 것 같은데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로드뷰를 통해서 전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 전에는 쓰고 있다가 간판을 변경하면서 줄인 거네요. 여기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임차인들이 와서 이렇게 전부 다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상가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먼저 여기 세대수가 1870세대 그리고 2040세대가 있어요. 3910세대가 살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상가를 이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상가 주민들은 한 반 정도를 잘라서 이 위에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실 거고요. 밑에 분들은 어차피 나가는 거 밑으로 더 좋은 상권으로 가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반만 해서 쓰신다 하더라도 또 여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볼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 상가를 쓰겠냐, 쓰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걸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한 반 정도는 여기를 쓸 거다.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뒤에서 여기서 단지 내 상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저기까지는 475m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00m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오느냐?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차라리 여기 앞에 있는 상가 쓰겠지. 많은 사람들이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 단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권이 퍼져 있는 곳은 어떻게 한다? 더 가까운 상권을 갈 수밖에 없다. 굳이 단지 내 상가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를 쓰는 인원들은 한 반경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걸어워서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임대료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면은 대략적인 임대료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층이 실평수 30평인데 1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평당 임대료. 도대체 여기 2층은 평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죠. 월세 나누기 실평수. 그러면 평당 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거예요. 2층이 평당 5만 원. 1층이 나온 게 없네요, 여기. 네이버로 보니까 금액이 잘 안 나와요. 네이버로 나온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합니다. 왜냐? 그만큼 공실이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이버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매물이 없네요. 제가 부동산을 갔다 왔더니요. 요 자리, 우리은행 자리를 평당 12만 원에서 평당 1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다 하면은 월세가 12만 원만 잡아도 1100만 원이 나와요. 1100만 원. 여기서 월세 곱하기 12 하고 그러면 1년 임대료 나오거든요. 여기서 몇 프로에 팔릴까요? 4% 정도에 팔린다. 4%에 팔린다는 말은 수익률이 4% 정도 되면은 그래도 단지 내 상가가 거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 33억 플러스 보증금 그래도 1억 5천 원 받아야겠죠. 34억 6,200.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찰하는 금액이 지금 최저 입찰 가격이 27억 7,300이니까 한 수익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겠네요. 4%에 매각하면은 27억에서 4.6% 시드노스에 한 1억 3천 하면은
여기는 철거비 한 5천만 원 생각하면은 약 한 5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네요. 임대료 받으면서 5억. 괜찮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반경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인구 정도, 이 정도의 반경에는 그래도 지금 해당 상가에 차가 없더라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인구가 작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90평이긴 하지만 이 상가를 조금 더 잘게 나누어서 임대를 줬을 시 지금의 임대료, 최저 임대료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상가들이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생각하면은 우리 위치가 절대 나쁜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업종이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혹시 베스킨라빈스 있나? 베스킨라빈스 잘 될 것 같아. 여기 있구나. 여기 그럼 스타벅스는 있나? 어? 어? 스타벅스는 없네요. 스타벅스? 여기는 또 많이 쓰는 업종이 뭐 있죠? 뚜레쥬르. 뚜레쥬르도 없네요. 왜 여긴 뚜레쥬르가 없죠? 빵집도 파리바게뜨밖에 없나 보네요. 자, 전 이런 식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업종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업종이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업종은 좋지 않을까 하면은 자, 우리가 그런 업종들에게 입점 제안서라고 해서 당신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이 물건은 SLC 수익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공고문을 보니까 일시불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이구나. 이 공고안을 보시면 잔금 일정이 나오거든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며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야, 3개월을 주네. 야, 그러면은 3월 12일 날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15일 날 우리가 쓰는 것이고 3개월이라 그러면은 6월 15일, 14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혜택이 있네요. 재산세. 재산세는 우리은행이 내야겠네요. 그쵸? 이런 소소한 팁이죠. 우리가 모르면 빨리 잔금을 치잖아요. 보면은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입찰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최대한 긴 텀을 두면서 임차인들한테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야, 괜찮은데요 이거?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상가 중에 하나다. 그만큼 안전한 상가다. 이렇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좋지 않은 이유는 내가 어떤 걸 만들더라도 임대료를 폭발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게 단점이긴 해요. 왜? 수요, 지출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봤을 때 괜찮은 업종들 있잖아요. 이렇게 롯데라도 있고 육식의 치킨도 있고 카페베네도 있고 피자헛, 본도시락 괜찮은 업종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산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은 입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각보다는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보니까는 정말 여기는 집계 효과가 있는 그런 업종이 온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버스도 많이 다니네요. 버스를 그렇게 안 타진 않겠네요. 여기서 버스가 아무래도 많은 버스가 배정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요 거리를 메인으로 버스가 많이 다니나 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반경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버스 타려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쵸? 내려와야 되고 여기서 계신 분들도 밑에 내려가면은 좀 멀잖아요. 그럼 버스 탄다 그러면 여기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릴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단지 내 상가 보는 방법 잘 아시겠나요? 제가 단지 내 상가에 입찰할 때는요.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의 세대수. 이 단지 내에 있는 세대수를 확인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커야지만이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겠죠. 이 단지가 얼마 정도 세대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단지 내 주변에 어떠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이 단지 내 상가에 좋은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무리 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딱 봤을 때 여기는 롯데리아가 있네? 롯데리아는 작은 상권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상권 분석을 했을 때 괜찮았을 때 이제 들어와 있는 건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롯데리아가 2010년도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롯데리아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크게 나쁜 상가는 아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동선인지
자,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무조건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위에 있는 세대 주민들도 밑으로 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다녀야지만이 상가가 잘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요, 이 상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이 상가를 입찰을 한번 고려해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상가 이야기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우리 많은 동구미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구미 안녕.